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종가 매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종가 매매들은요, 실제 이제 억대 트레이드 고수들이 많이 쓰는 종가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트레이더, 그들이 왜 이런 종가 매매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장중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또 여건이 안 되시는 직장인들은요, 사실 장중 매매보다 이 종가 매매가 안정적인 수익을 쌓기에는 더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종가 매매 있잖아요. 한번 잘 익혀보신 다음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요, 제가 이제 종가 매매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오늘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요, 보시면은 어저께 종가 매매 대상은 뭐였냐면요, 신규 상장주 플러스 알파. 이게 알파가 뭐냐면요, 개별 이슈, 그쵸? 개별 이슈가 붙으면서 신규 상장주인 종목들이 어저께 엄청 강했습니다. 오후장에요. 그 개별 이슈로는요, 이 AI라는 키워드가 붙은 것도 있고요, 그쵸? 의료 AI가 키워드가 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 섹터가 엄청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가 매매를 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앞서 5가지를 체크해 볼게요. 종가 매매의 핵심은요, 종가 매매라고 하겠습니다. 종가 매매의 핵심은요, 시황. 현재 시장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현재 시황에 맞는 재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이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 시장 트렌드? 어저께 시장 트렌드가 뭐였어요?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신규 상장주, 그쵸?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개별 이슈가 붙죠? 약간 개별 이슈가 붙죠? 그러면 진짜 탄력이 급등하는 장세였어요. 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 이거는요, 지금 트럼프 머스크 정책 이슈와 좀 비슷하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도 나오고,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서 종가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 조건이에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요. 종가 매매이기 때문에요. 종가는 3시 이후에 매매하는 거거든요.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보통 매매를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라는 거는 제 기준으로 종가 기준 1000억 이상. 1000억 이상. 1000억. 그쵸? 1000억대 이상이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시간의 단일가 매매 같은 경우도 보통 거래대금이 큰, 그리고 상승률 상위 10, 거기서도 재료가 좋은 것들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이제 시간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 설명할 부분은 아니니까,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기억하세요. 최소 1천억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정해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주요 테마가 엮인 종목. 어제 뭐였어요? 신규 상장주 플러스 알파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가 베팅을.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이거죠. 지금 현재. 이게 트럼프 머스크 정책 이슈가요, 계속 플러스 되면서 나오잖아요. 새롭게. 그러면서 장중에 또 새롭게 또 이슈가 나오면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이겁니다. 종가 베팅에 적합한 차트. 일단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양봉 캔들입니다. 양봉 캔들. 왜 종가 매매를 양봉 캔들에서 해야지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글로 자세히 적었거든요. 제가 이 블로그 글은요, 올려드릴게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제가 오늘 적은 걸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저는요, 오늘 좀 요약 형식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양봉 캔들에서 매매해야지 종가 베팅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제가 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활용법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할게요. 종가 베팅 공식 관련된 그런 증명사항들은요, 글로 정리했으니까 글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비중과 익절 손절법 정립은요, 이건 세세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앞서서 다룬 적이 있어요. 종가 베팅 관련된 그런 익절법, 손절법.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늘 생략하고, 하여튼 요걸 다루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그러면요,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영상을 봐갈수록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없었던 통찰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AI 첫 재료 부각. 제가 영상에 올렸어요. 종가 베팅 1편에서 올려드린 건데요. 의료 AI가요, 머스크 첫 발언으로 테마를 형성한 시세 초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 재료. 그쵸? 이해되시나요? 셀바세스케어 설명할 때. 그때 영상을 또 종가 베팅 종목을 영상을 찍었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때도 이거였거든요. 이거 5개인데 오늘은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을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단기 스윙으로 3빌리언을 가져갔대요. 근데 거의 50%를 먹었대요. 이게 의료 AI 테마 관련주거든요. 신규 상장주. 처음으로 완전히 의도해서 큰 수익이 난 트레이딩이었어요. 의도했대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저 영상만 보면 된다고, 좋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분 보시면요, 요즘 신규주끼리 테마가 묶인 것들이 자기들만 잘 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맞아요. 이거 잘 캐치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황을 알아야 돼요. 현재 시황. 오늘도 지수가 하락했지만요, 신규 상장주가요,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을 잘하는 해지성 테마일 때도 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강했다는 것들을 캐치를 잘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알파가 뭐랬어요? 이분은요, 의료 AI였단 말이에요. 3빌리언은 의료 AI거든요. 의료 AI 중에 가장 강한 신규 상장주가 3빌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가져갖고 50%를 드셨다요. 그래서 이분은 종가 빈팅은 아니고 단기 스윙으로 가져갔지만 큰 수익을 보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거랑 오늘 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종가 빈팅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 글을 올렸는데, 이분의 관점은요, 제가 이렇게 5가지 설명한 핵심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위로 가서 전일 5장, 보통 5장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수급이 분산되기보다 어떤 한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일 경우가 있는데, 어저께 5장은요, 그쵸? 압도적이었죠. 신규 상장주 플러스 개별 이슈 붙은 종목들이 이렇게 보세요. 엄청나게 중간에 장중에 막 부각받으면서 막 급등락이 막 나왔거든요. 그리고 돈도 이게 억대거든요. 282억이란 뜻이에요. 이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 대상은 아니에요. 억대 트레이더라고 있잖아요. 억대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종가 비팅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억대 트레이더들은요, 종가 기준 최근 장세로 따지면 1000억, 1000억 종가에 이제 나온 종목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요, 상승률이 크지만 탄력들이 다 좋지만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제가 다 여기 올렸어요. 최근에 핫했던, 어저께 강했던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요. 이거 뺄게요. 500억 대잖아요. 200억 대고 빼고 남는 게 뭐 있어요? 그쵸? 이거죠? 그쵸?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으면 좋았어요. 플러스 개별 이슈가 있는 거. 이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장 중요히 생각했던 게 지금 방금 뭐예요? 종가 베팅의 핵심은 시황과 재료 파악이고, 그쵸? 개별 이슈든 섹터 이슈든,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최근에 지수 하락하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신규 상장주였죠? 그쵸? 그리고 이제 머스크 아니면 트럼프 그런 관련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 그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시황을 파악한 거고요. 시황을 일단 파악한 거예요. 그죠? 5장에 강했던 신규 상장주, 시황에 맞는 그런 섹터를 포함했던 거고, 플러스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섹터 재료든 개별 이슈 재료든요, 이 주도 섹터에서, 어저께 5장 주도 섹터에서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거래대금이 잘 나온 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뭐예요? 제가 이제 볼게요. 종가 베팅에 적합한 차트를 볼 겁니다. 차트.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실제로 볼게요. 제가 이 글들을 읽어줬는데요. 이거 글들은요, 제가 아까 그 5가지 중에서 왜 종가 베팅이, 읽어보세요. 이거 쭉쭉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질문이고, 이제 증명하는 거, 질문이고, 그런 이유, 질문이고, 그런 이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적었어요. 결국에는요, 제가 여기서 적었던 내용들은요, 양봉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양봉에서.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이제 쭈르르르르 하고 결론 이거예요. 음봉보다는 양봉이 나온 다음날 장 초반에 상승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종가 베팅 1편에서는요, 윗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막 터지고요. 그쵸? 장중에 움직였다가 윗꼬리 좀 짧고 새롭게 첫 부각되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런 거였고, 의료 AI도 이제 이런 쪽이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재료 부각되면서 이렇게 캔들 나오고, 아까 말한 그죠? 시장에 맞는 그 섹터의 종목에 거래 1000억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 짧은 종목, 이걸 제가 1편에서 말해드렸는데, 이번에는요 다른 거예요. 이번 2편에서 제가 다룰 거는요, 이번에는요 제가 전일 종가 베팅 한 종목이 SOS랩이었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 갖고 실전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 설명을요.
일단 종가 베팅 대상 종목 선정 캔들을요. 아까 그 윗꼬리 짧은 캔들도 괜찮지만요. 오늘은 이제 이거겠죠? 어떤 게 맞아요? 세 개 중에 이 캔들만 봤을 때 어떤 게 종가 베팅 대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음봉 캔들 있잖아요. 그쵸? 이 음봉 캔들 고점까지 이 고점까지 있잖아요. 고점까지 이렇게 고점이죠? 고점을 다 소화하는 캔들이어야 돼요. 보통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음봉이 나와요. 이렇게 보통,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쵸? 이렇게 음봉 나오고요. 다시 앙봉이 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을요,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닥형 추세전환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왜냐면은요, 이 음봉의 매물을요, 양봉이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음봉의 고점에 있는 매물까지 다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몸통이. 그러면요, 뭐예요? 음봉 고점을 잡아먹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날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높아요. 이 꼬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꼬리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이거 보세요. 음봉을 다 잡아먹고 이전 매물을 다 소화한 그런 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캔들,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것들을 종가 비팅 대상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 이 양봉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량, 제가 오늘 말한 기준으로는 1천억 이상이겠죠.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알파,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1천억 이상 터진 거,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종가 베팅은 보통 3시 이후에 사는 거거든요. 그쵸? 3시. 3시 이후요. 근데 3시 이전까지의 움직임을 보세요. 박스권을 그리다가요. 그쵸? 3시 이후에, 보세요. 이 음봉 있죠? 이 음봉. 여기 나오는 음봉 있죠? 이런 음봉들을요, 다 잡아먹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3시 이후에 보세요. 3시 이후면 여기거든요.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전일 음봉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산 겁니다. 이 음봉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 3시 이후부터는 보통요, 종가 베팅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찾았고, 플러스 알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찾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SOS랩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오후장에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중에 그런 실시간 흐름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면 20억대 이상 터지고요. 이제 일봉상으로도 보시면요, 이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요, 이거를 1차 급등으로 볼게요. 자, N장 1차 급등. 왜냐면 여기 보세요. 이 상한가 간날이거든요, 이게요. 이날. 자율주행이자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로봇과 자율주행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율주행 쪽으로 더 부각을 많이 받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크게 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1차 급등 나왔죠? 이제 N자형 1파동에서 이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 그리고 나서 보세요. 조정이 나왔어요. 기간 조정으로 나왔습니다. 일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이 기간 조정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 급등이 어제 보세요. 3시 이후에 전일 음봉 매물을요, 여기 음봉 매물을 다 소화하고 종가상 최고가로 마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 매물을 소화하는 그 9,300원대부터 제가 잡은 거죠. 이제 오후장이고 거래량 터지니까 이거를 올리면은 다음날 있잖아요. 이 양봉 이렇게 가는 N자형 큰 파동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이면서도 플러스 개별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보시면요, 이제 개별 이슈는 뭐가 나왔냐면요, 제가 적어볼게요. 이거예요. SOS랩 현대차 그룹 웨어러블 로봇 판매.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그 머스크 관련 그 키워드에 포함되는 그런 이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로봇 키워드까지 붙이면서요, 이게 오후장에 상승을 하면서요, 이게 몇 시에 나왔냐면 1시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밀리지 않고 횡보하다가요, 오후장에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하죠. 그래서 이 음봉을 소화하는 양봉 캔들이 막판에 나왔는데, 일봉상 구간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N자형 이제 2파동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조정에 이렇게 1차 급등 이후에 이 조정 있잖아요. 이 조정 패턴은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가격 조정,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고, 그러면서 조정받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이것처럼 수평 조정. 이걸 수평 조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를 잘 지켜요. 거의 안 떨어지죠? 이렇게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격 딱 잘 지키면서 조정받는 걸 기간 조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상승용 조정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상승용 조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실 이제 제가 나중에 조정의 패턴을 설명드릴 텐데요. 같은 테마 내에서 만약에 이런 조정들이 3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죠. 그럼 뭐가 제일 좋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가장 좋아해요. 주도주 매매도 그렇지만요, 강한 종목들, 당일 강한 종목들은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을 얕게 받고 이렇게 급등하죠. 근데
이 3등주나 2등주는요, 조정이 이렇게 크게 받고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1등이 이렇게 갈 때 2등은요, 장중에 이렇게 크게 조정받고 오전자 고가 돌파는 무너지거나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쭉쭉 올라가는데도. 그러다가 이게 무너지면 이게 쫙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일봉도요, 이래요. 이거는 이거는요, 뭐 2등주라든지 2등주 그 밑에예요. 보통 1등주는요, 이 모습 아니면 이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이게 더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더 좋아하는데요. 이걸 천국의 계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요. 왜냐면은, 이렇게 조정이 안 오고요. 천국의 계단. 5일선을 지지받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지를 못하게 해요. 여기서 사지를 못했던 사람들은 아예 따라오지 못하게끔 계속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잘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강력한 테마의 1등주. 나중에 이제 이런 패턴 나오면 또 공부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패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1등주는 이런 패턴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 패턴은 뭐냐면요, 기간 조정입니다. 역시나 가격 조정이 오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내려오진 않아요. 그러다가 전일 돌파하는 척 하면서 한번 슈팅 주고, 거래 크게 터졌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나 싶었더니 아직 가격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봉으로 전일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장악했잖아요. 음봉을 장악하고 매물 소화하고 나서 2차 급등이 이제 시그널로 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SS롭을 본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SS롭 말고요. 이거 말고 퓨런티어가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퓨런티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요. 이거는요.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 어떤 거예요? 상한가도 아니에요. 이렇게 1차 급등 아까 SS롭은 상한가 갔었잖아요. 이것도 자율주행 테마거든요. 같은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1000억 이상 터졌어요. 이거 조정받고 나서 어때요? 방금요 제가 말한 이렇게 갔잖아요. 그쵸? SOS랩은요. 근데 지금 퓨런티어는 어때요? 이렇게 갔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퓨런티어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퓨런티어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거 안 갔죠? 그러니까 SOS랩은 이렇게 가는데 지금 퓨런티어는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쵸? SOS랩이 전일에 이렇게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2차 급등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길 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1등을 SOS랩이라고 하고 2등을 퓨런티어라고 하면 어저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가 퓨런티어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패턴도 가격 조정으로 나왔죠. 근데 초보들은 보통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이평선 지지받거나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나와갖고 차트상으로 이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눌린 구간에서 사기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좋아하는데 실제로는요 아까 말한처럼 SOS랩처럼요 이렇게 기간 조정 크게 안 오고 가격 조정 안 오고요 이렇게 기간 조정만 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제가 강조 한번 해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요 어저께 이제 제가 보세요. 전일 윗꼬리 고점을 돌파했죠. 그쵸? 아까 상승 장악받죠. 그리고 조정은 기간 조정이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서 좀 강한 좋은 차트 흐름을 보이고 또 거래대금도 그저께부터 이제 좀 크게 나오고 어저께 이제 이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중요하신다 그랬죠? 종가 베팅의 핵심은 시황이죠. 신규 상장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 그죠? 로봇이나 자율주행 테마는요 머스크와 관련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예요.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장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죠. 이게 아까 1000억대 이상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1000억대 이상 나온 걸 제가 동그라미 쳐보면은 여기요 그쵸? 여기랑 여기인데 SOS랩이 여기죠? 그쵸? 1200억 1000억대 이상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날 오늘의 오후장에 그런 주도주가 신규 상장주 플러스 알파 개별 이슈 구각받는 종목들이 잘 갔기 때문에 차트상 2차 돌파 국면에 있는 종목은요 다음날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시세를 줄 수 있겠다 해서 이게 이제 시간의 급등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게 시간의 급등을 잘 해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종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켜보는 종목이었고 또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신규 상장주 테마에다가 개별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다음날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간의 상승을 하면은요 다음 아침에 갭상승이 좀 뜨다가 아침에 슈팅 주고 이렇게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시간의 급등이 갖고 갭을 많이 띄우면요 밀리는 흐름이 자주 나와요.
그거는 제가 앞서 글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금요일장은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응해요. 목요일장은요, 주로 종가 베팅이에요. 오후장에 강한 주도주 있잖아요. 주도주 중에 개별 이슈 있고, 그런 종목들을요, 거래대금이 크고, 이런 것들 종가 베팅 한 다음에요, 다음날 아침에 슈팅이 좀 이렇게 크게 급등할 때 던지고요, 그 다음에 10시 이후로, 금요일 10시 이후로는 매매를 안 합니다, 웬만하면. 금요일장은 보통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오후장에는 죄다 밀려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장은요, 잠깐 슈팅 줬다가 아침에 주도주도 뭐든 타요. 보통요, 새로운 이슈가 없는 한 그렇게 쭉쭉쭉 밀려갖고 최악의 흐름을 보이는 게 금요일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은요, 제가 항상 목요일날 종가 베팅 하면요, 금요일날 오전장에 시세 줄 때 던지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로는 그냥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게 답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맨날 매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요, 다음날 갭상승 시 여기서 갭상승 하면요, 이제 시가의 상승 구간을 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종가 베팅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잖아요. 들어간 다음에요, 시간에 좀 올라서 안 팔았어요. 왜냐면 시간에 거래대금 1등이었거든요. 이게 시간에 거래대금 1등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이요, 시간에 거래대금 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종가 베팅의 대상,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도 사람들이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요. 이게 시간의 거래대금은 첫 타임부터 막 타임까지 거의 거래대금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대금이 크니까 신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이 크게 뜨고 슈팅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봤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아침에 시가에 이렇게 슈팅을 줄 때 분할 매도를 해서 청산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더 오르긴 했지만요, 미련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역시나 보시면요, 장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관심으로 뒀던 게 또 테슬라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었거든요. AI랑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또 이슈가 나왔어요. 이게 새로운 모멘텀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섹터 이슈가 또 나왔구나. 자율주행에 좋은.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게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갖고 SOS랩을 좀 관심을 뒀던 겁니다. 전 종가 베팅 했지만요, 오전장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가지겠죠.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오전장에 좀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나는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침에 시가갭이 한 얼마나 떴죠? 한 5%, 한 4% 이상 뜨다가요, 이게 금요일 특징이 진짜 이거 잘 나오거든요. 시가갭 뜬 다음에요, 막 시초가에 막 좋은 이슈 보고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면요, 여기서 잠깐 밀리는 척 한 다음에 막 급등하는 척 해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해. 마침 기마크 못 가기도 하네요. 이렇게 급등할 때 개인들이 진짜 많이 따라가거든요. 추격매수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오전장이잖아요. 오전장 특징, 거래대금이 좀 많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게 시간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침에 실시간 상위가 뜨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은요,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격 올릴 때는 잘 안 달라붙다가요, 다시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있죠. 이때 따라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시가격 많이 뜨고 나서, 금요일은 보통 이런 패턴이 잘 나오거든요. 시가격 뜨는 종목들이 시간에 상승시킨 다음에 시가격 뜨고 나서요, 좀 밀리는 척 하더니 V장으로 슈팅 주고, 슈팅 준 척 하면서 바로 이 상승 이어가는 경우 거의 드물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밀려가는 흐름. 쭉쭉쭉 밀려나가는 흐름.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죠. 그럼 쭉쭉쭉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하루 종일 파는 그런 흐름이 잘 나와요. 물론 더 이게 앞으로 이게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하지만 금요일장은 이런 특징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금요일장만이 아니라 유독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요, 다음날 아침에 갭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슈팅 주고 계속 밀리는 그런 흐름이 대표적으로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날 보통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을 종가 베팅 한 다음에요, 다음날 금요일날 아침에 이게 갭이 많이 안 떠도 이렇게 슈팅, 좀 아침에 급등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슈도 있었겠다. 만약 갭이 안 떴으면요, 시초가에 만약 이 정도만 떴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갭이 많이 안 뜨면은요, 이슈도 있었겠다. 그럼 아침에 좀 슈팅을 주거든요. 그래서 불타기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갭이 좀 많이 떠서 저는 그냥 흐름만 보고 여기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 흐름을 잘 익혀두세요. 그래서 다음날 갭상승 시 시가의 상승 구간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죠. 여기까지 관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요, 제가 다음날 갭상승 할 때요, 이렇게 종가 베팅해서 갭상승 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시가의 상승 구간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합니다. 보통 이게 시간에 때도 이게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막 시간에 단일가로 매매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음날 전고점 돌파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N자형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에 슈팅 노리고 단일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에 단일가. 그래서 그런 원리로요, 오전장에는 좀
슈팅이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매매법은요, 아무래도 전일 종가에서 이제 매물 소화한 거 사고 2차 급등을 바라고 샀기 때문에, 만약에 보합권에서 시작한다거나 개파락을 하게 되면요, 10시까지는요 두고 보다가요, 10시까지도 상승을 안 하죠. 그러면은요 그냥 주가가 그냥 익절이든 손절이든 타임컷, 그러니까 10시 되면 그냥 다 그냥 매도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 1시간으로 둡니다. 보통 10시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이게 많이 상승을 안 하죠? 그럼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요, 그냥 매도를 해버려갖고 매매를 종결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타임컷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럼 뭐 제가 오늘 종가 베팅의 그 핵심을요, 세 줄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보통이요, 주가가 상승하기 가장 좋은 구간, 1번부터 이제 세 줄 요약하는 겁니다. 하루의 매매가 끝나는 오후장 있잖아요. 오후장에서 다음날 개장 초반 무렵의 구간이 상승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이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3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있잖아요. 10시까지. 이때가 이제 좀 상승하기 좋은 시간대거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보통 지수 흐름도 이러고 좀 강한 종목의 그런 테마적인 흐름도 그래요. 아침에 크게 시세를 줘요. 이렇게 아침에 크게 시세를 줬다가요, 장중에 밀리고 나서요, 오후장에 좀 들어 올려요. 3시 이후부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재료 모멘텀,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면요, 또 아침에 슈팅이 나와요. 왜냐면 이 아침의 시간대가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한 유동성이 풍부한 시간대거든요. 그건 나중에 지수 차트로 보더라도 아침에 30분이 가장 거래 대금이 커요. 그래서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아침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 조금만 좋은 이슈라도 뜨면요, 아침에 급하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고 다음날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요 매수한 다음에 이제 아침에 급등할 때 매도하고, 또 종가에 이렇게 밀리고 3시 이후부터 반등이 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가에 아침에 오전장 핫했을 때 매도하고,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지수의 차트의 흐름이 좀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테마 주더라도 요즘에 오후장까지 강한 테마가 잘 안 나오거든요. 새롭게 부각된 테마가 아니면요, 보통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매수해서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방금은요 요런 걸로 설명을 드렸죠. 그 방금 패턴 그 그림은요. 근데 제가 앞전에 1번에서 설명드린 1편 종가 베팅 1편은요 이 윗꼬리, 그쵸? 이 윗꼬리가 조그맣게 달리면서 첫 부각되는, 그쵸? 첫 재료 부각되는 종목들, 그 중에 1등주, 그쵸? 1등주 이렇게 첫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1등주면서 새롭게 제곱 부각되고 상한가 안 치지 못했다면 1등주가 윗꼬리 조금 달리면 이런 건 종가 베팅하면 다음날 시세가 이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편은 이거예요. 2편 신규 상장주 강세 및 순환 속에 오후장에요, 이 오전장 매물을 다 소화하고 일봉상이요 전고점 돌파라든지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오전장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면요, 이게 다음날 시간에 상승한다거나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이 상승하면서 슈팅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2편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상편은 뭐냐면요, 약간 이거는 윗꼬리가 길어요. 긴데요, 이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윗꼬리가 길게 나오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또 슈팅 주고, 제가 이제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림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이거랑 좀 많이 비슷한 패턴이에요. 최근에 이제 종목으로 따지자면요, 그게 좀 적합합니다. 이거요. 3빌리언 의료 AI 테마로요. 처음에 보세요. 이렇게 강한 상한가를 보였죠. 이게 의료 AI 관련주로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음날 상한가고 나서요, 이 전일 상한가 부분까지 밀렸어요. 한번 이렇게 밀렸죠. 그럼 전상매매가 통하죠. 이제 기법 복습하는 겁니다. 전일 상한가였던 1등주가 전일 종가 부분까지 한번 밀리면요, 눌림에서 받은 다음에 다시 오전장 슈팅 줄 때 던지는 그런 매매를 제가 전상매매라고 했잖아요.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 시황에 맞는 재료이면서 또 강한 테마였잖아요. 머스크, 그쵸? 또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또 AI 키워드를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보시면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밀리죠. 그럼 종가에 있잖아요. 요거를 매수한 다음에 다음날 오전장에 급등할 때 매도하고, 종가에 매수하고 급등할 때 매도하고. 근데 오늘 또 보니까요, 또 종가에 밀렸잖아요. 근데 또 시간에 상승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패턴이 계속 반복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까지만 하고요. 보통은 3번까지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요 지금 또 시간에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했던 건 시장 트렌드죠.
현재 시장 트렌드 아까 의료 AI 그쵸? 그 상승 모멘텀 있는 재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기존에 있는 재료가요 그죠? 상승을 일으키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재료가 상승을 일으키는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이게 상승 모멘텀 있는 재료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또 새로운 의료 AI 관련 이슈가 새롭게 뜰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이슈가 오늘처럼 이렇게 뜬다면요 오늘 새로운 게 뜬 거거든요. 이걸 예상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또 뜨면은 이게 또 급등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였죠. 그리고 현재 주요 테마가 엮인 종목, 그쵸? 의료 AI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라는 키워드, AI라는 키워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에 적합한 그 차트 3번이에요. 아까 제가 3번 이거 설명드린 거, 여기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종목에 해당되는 거고 첫 이슈 부각 때 상한가 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게 이제 첫날 부각이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간이잖아요. 여기 그쵸? 10시 전까지 슈팅을 이렇게 주고 나서요. 보통요 이렇게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 거래량이 여기 오전장에 팍 터지죠? 그러고 나서 계속 감소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보세요. 오전장 장주 3시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다음날 오전에 또 터지고 또 다음날 오전에 터지고 이런 패턴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오후 3시 이후부터 종가 베팅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 중에 여기는 좋았겠네요. 그쵸? 이런 데서. 그래서 주가의 탄력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시간대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이 장중 매매는 피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초보자들은요. 여기서는요 거의 2% 3% 또 먹기가 힘들 정도로 진짜 유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시간대 매매를 자제하고 차라리 3시 이후부터 종가 매매하고 아침 오전장에 슈팅이 나올 때 던지는 패턴으로 가는 게 한국 시장에서 잘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있잖아요. 하루 정도 오버나잇하는 그런 종가 매매는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취하려고 한다면요.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한 그 2편 있잖아요. SOS랩처럼요. 이렇게 전고점을 이제 돌파 기대감에 이제 전고점 돌파 기대감에 이전 고점까지 가는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음날 오전장에 전고 돌파 시세 기대감에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에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했던 사람들은 그럴 때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매수를 할 때 추격 매수해갖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할 때 그때 던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한다면요. 종가 베팅은 장기적으로 수익 나는 매매를 확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잠깐 하나 요약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진짜 요약하는 게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보세요. 오후장이요. 주도주를 찾아야 돼요. 신규 상장주 플러스 알파 개별 이슈랬죠. 그래서 1등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일. 그럼 이 종목들 다 봐요. 그러면 1000억 이상 일단 거래대금으로 거르는 거예요. 1000억 이상 터진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다 찾아보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했죠. 1000억 이상으로 이렇게 일단 걸러주는 겁니다. 그럼 몇 개 뽑혔죠? 종가 매매 대상 7개 뽑혔죠. 그 중에 신규 상장주, 그쵸? 시장 화두에 맞는 신규 상장주고 플러스 알파 개별 이슈 또는 섹터 이슈, 그쵸? 그걸 뽑아본다면요. ENCL은 없었어요. ENCL은요. 예전에 M83이랑 같이 비슷하게 좀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전에요. 근데 이거는 개별 이슈 없고 섹터 이슈 없었으니까 제거했어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개별 이슈 있었습니다. 잠깐 볼게요. 보세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보세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전에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 나뉘어 뭔지는 제가 설명은 다 드리진 않지만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상승 모멘텀이 있는 개별 이슈가 있었고 또 이게 보세요. 여기 차트 보시면요. 이 전고점 돌파 기대감에서 윗골이 짧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다음날 시세가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 오전장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드린 게 몇 번인가요? 아까 상승하다가 저 오전장에 밀리잖아요. 그 윗골이 닮은 양봉이로 끝나면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 뜨면서 시초가 급등할 수 있는 아까 제가 패턴 보여드렸죠. 1번이죠. 여기 보시죠. 1번이죠. 1번 패턴이죠. 그래서 이것도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종가 베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SOS랩을 제가 한 관점 알게 되었죠. 아까 SOS랩 역시 보세요. 신규 상장주죠.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머스크 관련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이슈죠. 그리고 또 장전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여드리면 정가에 음봉 매물 소화하고 다음날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볼게요. 이건 어때요? 여기 2번이죠? 그쵸? 2번 종가 베팅 대상 차트적으로 보시면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 되고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SS를 지우고 이번에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카스가 DS 단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DS 단석을 보겠습니다. DS 단석 여기 있죠? DS 단석 같은 경우도요. 제가 지금 그 섹터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25년도 1월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된다는 그 소식입니다. 섹터 이슈. 그러니까 바이오가스, 바이오 연료 관련주, 그 연료 관련주에 수급을 일으킬 수 있는 섹터 이슈인데요. 실제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가장 강했고요. 후속으로 좀 에어라인이 그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DS 단서 보세요. 섹터 이슈 있었죠? 이것도 역시나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죠. 전고점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차트 흐름이죠. 섹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면 5호장에 좀 밀리는 그런 몇 번 흐름이 나왔죠. 이것도 보세요. 1번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1번 흐름. 그쵸. 윗꼬리가 짧은 캔들이죠. 양봉 캔들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 바이오가스 연료 관련 중에 거래되고 크게 나오는 1등주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DS 당수도 오전 보시면요. 오전장에 조금 횡보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오는 9시 42분, 10시 전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가 베팅을 했으면 오전장에 잘 대응을 해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단 좀 가볍지만 이게 이제 1등주였거든요. 에어레인 여기도 있네요. 그쵸? 에어레인. 근데 이게 669억이잖아요. 그쵸? 669억. 거래대금 조건에 맞게 한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하진 않았는데요.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요. 전일 여기 보시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에 국내 유일 기체 분리받기 기업 특징주 이슈로 개별 이슈까지 부각받거든요. 이것도 바이오 연료요. 그럼 보시면요, 이거는 에어레인이거든요. 에어레인도 보시면은 5장이 결국에는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좀 종가에 마감했죠. 윗꼬리 짧은 양봉으로. 그리고 나서 다음 아침에 조금 하락하다가 슈팅 줬죠. 슈팅. 그쵸? 몇 퍼센트 슈팅 줬냐면요, 7% 정도 슈팅 줬습니다. 슈팅 주고 밀리는 아주 5장이 자주장으로 전형적인 패턴인데, 시총이 좀 가볍지만 이걸로 했었어도 신규 상장주, 그쵸? 신규 상장주에다가 플러스 개별 이슈까지 있죠. 근데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거래대금이었잖아요. 그쵸? 거래대금이 좀 작았기 때문에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M83 볼까요? M83 한번 보겠습니다. M83도 보시면요, 어저께 이슈가 있었어요. 그쵸? 이제 AI 키워드를 달고 나온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AI 게임 엔진 특화 디블라트 인수 부각이에요. 이게 강세가 이제 있었거든요.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전일에도 이어갔고, 이게 전일에도 조가 베팅 가능했겠죠? 이해되시죠? 전일에도, 그리고 딱 슈팅 주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어저께도 밀렸다가 오늘 오전장에 이건 만약에 조가 베팅 있으면 연속 양봉은 조금 피해야 되는데요. 연속 양봉은 그래도 조금 피해야 되긴 해요. 첫 양봉이 가장 좋아요. 거래대금 터진 첫 양봉. 그 다음에 조가 베팅이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걸 했다. 새로운 이슈가 어저께 나와갖고. 그러면요, 이것도 오전장에 뭐 10시, 1시 42분 이렇게 슈팅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연속 양봉보다는요, 첫 양봉이 좋다. 하지만 이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슈긴 해요. AI.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면서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안 좋았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그럼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3빌리언이죠. 3빌리언 보세요. 이것도 지금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아까 그 전형적인 패턴. 오전장 슈팅, 종가 멈추고 슈팅, 그쵸? 이것도 보시면요, 역시나 거래대금 조건 보시면 2천억대 진짜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섹터 이슈도 있고 개별 이슈도 있고 의료 회의가 엄청 핫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재료가 또 아침에 또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구글 어쩌고 저쩌고, 그쵸?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래서 종가 베팅 대상으로 아까 이거는 3번, 그쵸? 윗꼬리가 크게 달렸지만요, 어떤 거에 가중치를 둬볼 수 있었을까요? 의료 AI, 테슬라 머스크 그 관련 재료로요. 상승 모멘텀 있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재료이면서 또 새롭게 뭔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3번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제일 제가 그나마 좀 안 좋아하는 이 세 가지 중에 따지면요 3번을 제가 조금 피하긴 합니다. 근데 3번도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는 비록요 SO의 S로브로 해서 성공을 했지만요 제가 오늘 말한 기준들을요 한번 다 찾아보고 나서 실제로 종가 베팅을 했다면 5장 그쵸? 거의 대부분 엠파3 10시 전에 엠파3만 끊어내갖고 손절을 했던 거 빼면요 이건 연속 양봉이라서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종가 베팅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다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처럼요 항상 주요 특징주를 항상 정리를 해요. 이렇게 주요 테마 그리고 최근 하드에 맞는 시장 테마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재료인지 새롭게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재료인지 그리고 거래대금은 일정 정도 크게 나오는지 그리고 현재 이게 시장의 주요 그런 테마인지 시황이랑 약간 엮이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면은 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신규 상장이라는 테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종가 베팅에 아까 적합한 차트 3가지 있죠. 3가지 그 중에서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항상 이렇게 다 보세요. 그렇다 보면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보다 보면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아까 제가 이분이죠. 영상을 봐할수록 저한테 없었던 통찰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한 이런 과정들을 하시면요 더 생겨요. 저만큼도 생기고 저보다 더 잘 생길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재료를요 잘 본다니까요. 6개월만 배운 사람들이더라도 본인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면요. 왜냐면 저는 재료에만 특화돼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공부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하나만 특화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자기 분야에.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AI 첫 재료 제가 아까 스블리 왜 그건 발음이 안 되죠? 3빌리언 그쵸? 3빌리언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왜냐면 신규주가 신규주끼리 테마가 묶이면서 체크 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그리고 이제 의료 AI는 그런 AI 첫 재료 부각이라는 그런 것들 좀 플러스를 가산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가져가 볼만 하자고 50%나 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것들을요 거기서 통찰을 조금 안목을 좀 얻으신 다음에 이분처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5가지로 설명드렸고 이 종가 베팅에 적합한 차트 편을 제가 오늘 2편을 설명드렸죠. 나중에 3편 사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요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영상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이거 블로그 내용들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 꼭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활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왜 활용할 수 있는 배경 있잖아요. 배경들 이 배경들을 이해하면요 좀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말 다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